자, 후디니에서 이제 구름을 만드는 방법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VFX에서 구름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구름을 막 슈퍼맨이 이렇게 구름을 뚫고 가면서 막 구름에 반응을 하고 혹은 막 바람에서 구름들이 막 일어나고 이래서 구름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다른 하나는 레이아웃이 필요한 경우예요. 구름을 이렇게 배치하는. 자, 구름을 배치할 때도요,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냥 일반적인 구름들은 거의 다 매트 페인트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굳이 FX에서 하는 거는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사진 소스들을 이용한 이제 매트 페인트를 활용하는 게 더 일반적이고요. 다만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 예를 들면 전투기 POV라던가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구름들의 레이아웃을 직접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이런 매트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구름을 3D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을 배치한다 이런 개념이면 사실 FX 작업이라기보다는 좀 구름을 배치해주는 드레싱이나 레이아웃 쪽에 이제 좀 가까운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개별 구름 소스를 만드는 일은 FX에서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나 혹은 또 판매하는 좋은 구름 소스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냥 구매해서 레이아웃 정도만 실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아니면은 이제 미리 팀에서 잘 소스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구름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이제 볼륨 시뮬레이션, 연기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작업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해볼 거는요, 이제 코딩에서 구름 소스들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또 배치는 어떻게 하며 그 구름 고유의 이렇게 몽실몽실한 볼륨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디니에 이제 아시겠지만 쉘프 탭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요. 주로 오른쪽에 들어있는 거는 다이나믹, FX 다이나믹 관련된 쪽이 많고요. 왼쪽은 모델링 파트 쪽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보시면 크리에이트, 모디파이, 모델, 폴리곤, 디폼 이런 거 전부 다 리깅 이런 어셋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 클라우드 FX랑 이렇게 볼륨 탭이 왼쪽 이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이제 사이드 FX에서도 이 두 가지는 약간 모델링 속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FX 탭에 가보면 그게 5개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리그, 클라우드 노이즈, 클라우드 라이트, 스카이라이트 이렇게 5개인데 요 3개가 이렇게 메인 구름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요 클라우드 리그는 요 3개를 올인원 패키지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카이 리그라는 건 좀 다른 종류의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직접 그룹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러버토이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던 우리 고무 드래곤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자, 클라우드 쉘프 탭을 클릭해 보면은 노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말이 쉘프 탭이지 그냥 클라우드 노드를 달아주세요 라는 거 말고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드를 달아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노드를 달아주면 이렇게 구름이 생성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볼륨으로 바꿔주는 노드예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름을 만들 때요,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비슷한데 큰 디테일, 작은 디테일 이 순서대로 구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탭이 있는데요. 볼륨 탭에는 이 기본 볼륨의 속성을 결정하는 옵션들이 들어있어요. 소스가 폴리곤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가 맥스 엑시스 50. 그래서 53, 45, 48 이렇게 잡혀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한 150 정도까지 올려보면 이렇게 볼륨의 해상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덴시티 탭은요, 이 기본 볼륨에 덴시티를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설정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소 옵셋이나 이런 VDB 프롬 폴리곤 노드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기본적으로 연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뽀송뽀송, 그러니까 덴시티가 좀 낮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구름과 연기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구름은 굉장히 뽀송뽀송 밀도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덴시티에다 멀티플라이 10배 정도에서 이렇게 좀 꽉 채워주는 편이, 채워주게 돼 있고요.
요 density 미맵은 아까 0에서 1 부분을 어떤 식으로 10까지 곱해주는지 그 그래프를 말을 하고요. 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엣지에 좀 요 느낌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커질 경우에 엣지도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얘가 급격하더라도 이쪽으로 가 있으면 아주 얇은 면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끝쪽으로 가서 이렇게 급격하게 돼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하드하게 만들어지겠죠. 반면에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엣지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요. 또 이런 엣지 디테일들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모양들을 조절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캐터 쉐입 여기에 가보면은요. 이거를 그대로 볼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스캐터링을 해서 이런 올록볼록한 모양을 잡아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필 소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 안을 파티클 소스로 채워서 그 파티클에다가 이렇게 스피어 카피 같이 해서 이렇게 볼륨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명암이 전혀 안 느껴지니까요. 이제 우리는 보기 위한 라이트 하나를 설치해 놓고 이제 이 공정들을 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디스턴트 라이트 하나로 이렇게 탑뷰에서 하나 쳐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요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랜덤 시드 말 그대로 얼마나 랜덤하게 뭐 이런 거고요. 쉐입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자, 얘를 0.5로 늘려보면 개수를 좀 보면요. 이 개수가 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피어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대신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요. 0.1까지 줄여보면 스피어 개수는 줄어들었고 사이즈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스캐터를 할 때 요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1 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점들을 찍어 나가고 또 거기에 맞게 스피어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많은 스피어들을 작은 사이즈로 찍게 되고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큰 사이즈의 스피어를 좀 적은 개수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스캐터 멀티플라이는 0.5 이렇게 보면 사이즈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여기에 개수를 사이즈가 아니라 개수를 요 스텝 사이즈로 찍은 거에 0.1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요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이즈 민맥스 같은 경우는요. 이 스피어들의 제일 작은 스피어는 0, 제일 큰 스피어는 3, 그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말을 하고요. 그 사이즈 베리에이션에 또 프리퀀시 노이즈를 줘서 이제 분포를 요 노이즈로 분포를 시키는 거죠. 큰 스피어, 작은 스피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1에서 3 그러면 제일 작은 노이즈가 이렇게 1, 제일 큰 게 3, 이 정도로 이렇게 분포를 시킨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구름 방금 설명할 때요. 구름의 모든 과정은 큰 노이즈에서 큰 디테일, 작은 디테일 이런 순서라 그랬었죠. 자, 마찬가지로 쉐입에서도요. 이렇게 필 소스로 이렇게 큰 모양들을 잡아줬으면 세컨데리 쉐입 그 두 번째 2차 쉐입을 또 여기서 디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일부 엣지에서 올록볼록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만들어진 이 쉐입에서 추가적으로 스캐터를 더해서 이렇게 스피어들을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터레이션 2는 두 번 반복했다는 뜻이고요. 스캐터 포인트 150 이번에는 직접 이렇게 150개를 쉐입 사이즈 0.1 정도 간격으로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케일 멀티플라이 그 사이즈의 멀티플라이 그러면 두 배 더 커지겠죠 사이즈들이요. 자,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인데 옵션 이름이 다르죠. 스캐터 멀티플라이, 스케일 멀티플라이. 스캐터 된 점의 몇 배, 요거는 크기의 몇 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는 비슷한데 옵션 만들어 놓은 방식이 조금 달라요. 250 이렇게 해주면은 개수를 더 많이
이렇게 찍어주는 거고요. 스캐터 포인트를요. 자,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아까 반복 횟수라 그랬죠. 3 이렇게 하면 요 위에다 또 한 번 더 반복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아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디테일, 작은 디테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작은 느낌으로 얹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름의 이런 잔 디테일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쉐입 사이즈가 여기가 0.1이었으니까 얘는 0.05까지 조금 더 내려줄 거고요. 조금 더 작게 만들어질 수 있게요. 그 다음에 노이즈 맥스도 요거보단 좀 크게 0에서 3 정도로 요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업벡터 파러프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름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구름을 물론 이렇게 그냥 그리기도 하지만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조금 더 이렇게 볼륨감이 더 있고 더 디테일이 좀 있고 아래쪽은 약간 얇고 이렇게 디테일이 적은 이런 느낌으로 구름들을 그리고요. 실제로 그런 모양으로 구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모양을 잡을 때도 구름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좀 분리해서 작업들을 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0, 1, 0 Y축을 기준으로 90도 각도로 위쪽에다만 요 세컨더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꺼주면은 위아래로 전부 이렇게 디테일들이 생기지만 얘를 켜주게 될 경우에 아래쪽은 그 디테일을 배제해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좀 밋밋한 모양으로 위에는 다 보글보글 이런 모양을 잡아주는 게 이 업벡터 파로프의 목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래튼 쪽에도 가보면요. 플래튼을 켜주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 업벡터 오리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탑 스케일, 바텀 스케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텀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아래쪽이 더 이렇게 납작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론 위아래로 다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위를 납작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요. 아래쪽을 조금 더 이렇게 눌러서 약간 이런 납작한 구름 모양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 옵션도 보통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꺼주면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고 이렇게 켜주면 이렇게 약간 눌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도로 한번 옵션을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름의 큰 쉐입들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라는 노드가 하는 일이고요. 자, 이제 구름의 큰 쉐입이 잡혔으면 다음은 구름의 노이즈를 만들 차례예요. 클라우드 노이즈 쉐이프 탭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눌러보면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라우드 노이즈라는 노드를 밑에다 하나를 달아줘요. 네, 이게 끝입니다. 네, 따라서 당연히 클라우드 노이즈 직접 노드를 만들어도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요. 똑같고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만들면 그만인데 굳이. 자,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노이즈 이렇게 노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노이즈 노드도 비슷해요. 큰 디테일, 작은 디테일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노이즈가 바로 큰 노이즈, 어드벡션이 작은 노이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이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풋에 마스크 볼륨을 넣어서 이제 일부분만 좀 디테일을 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어드벡션 꺼보면은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요 노이즈 옵션으로 생긴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랬던 볼륨을 이렇게 구름 느낌이 나게 이렇게 노이즈를 줬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옵션들을 좀 보면요. 옥테이브즈 이런 느낌의 이름은 반복 횟수라 그랬었죠. 그래서 터뷸런스 노이즈 형태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이즈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 정도로 조금만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시켜주고 엘리멘트 사이즈는 요거보다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러프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러프니스 뭔지 우리 많이 설명했었죠. 반복할 때 얼마나 강도를 줄여줄 건지. 옥테이브즈를 5번 정도 할 거기 때문에 러프니스는 조금 더 올려서 그 강도가 많이 줄지 않게 해주면은 까끌까끌한 느낌들이 조금 더 살아날 거예요. 자, 지금은 조금 센 것 같으니까 앰플리튜드를 절반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 구름에서 이렇게 몽실몽실한 느낌들을 조금 더 추가로 노이즈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드백션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한번 더 줄 건데요. 자, 어드백트 노이즈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조금 디테일들이 더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노이즈의 요 엘리멘트 스케일을 사이즈를 0.5 정도로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는 0.1 이렇게 더 작은 값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대신 크기는 조금 더 올려서 약간 더 느낌을 조금 더 올려도 될 거예요. 이런 까끌까끌한 느낌들을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끌 때와 켰을 때와 껐을 때 비교해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데에서 마치 우리가 파이로 시뮬레이션 할 때 디스터번스가 들어가듯이 약간의 엣지에 이렇게 디테일이 더 추가로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펄스 랭스랑 타임이라는 이런 옵션이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 당연히 여기에다가 키를 주거나 할 경우에 이 구름의 요 바깥쪽 노이즈들은 약간씩 움직이는 효과까지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노이즈 노드를 이용해서 구름의 이제 잔 디테일까지 잡아주면 이제 구름의 쉐입을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구름의 라이팅 부분인데요. 구름이 일반적인 연기랑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스캐터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파 연기 이런 게 주로 시꺼멓거나 안이 이렇게 빛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 반면에 구름 같은 경우는 안쪽이 수증기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밝게 보이죠. 밝게. 구름 자체가 거의 발광하는 느낌이다 싶을 정도로 밝게 보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안부들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구름에서는. 그러니까 구름은 빛이 이쪽에서 와도 여기도 굉장히 밝게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렌더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스캐터링을 통해서 직접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무거운 연산이고요.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후디니는 그 스캐터를 좀 페이크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 클라우드 라이트라는 노드가 하는 일입니다. 자,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좀 뭐 이상하게 만들어졌죠. 원래는 이렇게 붙어야지 정상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인풋에 노이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에 이 오브젝트 머지가 같이 이렇게 달리는 게 이렇게 제대로 된 구성이고요. 자, 클라우드 라이트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스캐터를 만들어 주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노드 한 개가 아니라 자, 쉘프 탭으로 뭔가 효과를 좀 봤죠. 자, 이렇게 OBJ 머지 뭐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가보면요. 밖에 나가보면 조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지진 작업할 때 잠깐 같이 봤던 라이트앤 카메라 여기서 바로 요 스카이라이트 요걸로 이렇게 선라이트랑 스카이라이트 리그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얘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쉘프 탭이 하는 일은 요 라이트까지 같이 생성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게 뭘 하냐? 오브젝트에서 머지에서 뭘 가져왔는지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바로 요 오리진이란 노드를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라이트 안에 있는 오리진이란 노드예요. 선라이트는 바로 요거고요. 자, 우리가 저 오리진이라는 저 노드는요, 언제 본 적이 있냐면요, 파티클 랭글 처음 수업할 때요, 카메라의 위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 오리진이라는 저 카메라 안에 있는 노드를 가져올 때 사용을 했어요. 자, 똑같이 라이트에도 이렇게 안에 오리진이란 노드가 들어있어서 그냥 점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현재 라이트의 위치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그거를 가져와서 현재 라이트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이렇게 한 포인트로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라이트의 이 두 번째 인풋은 라이트의 위치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의 위치를 한번 살살 돌려보면 스카이라이트 쪽에 가서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 그룹이 속도는 좀 느리죠. 구름이 무겁기 때문에 구름이 이 각도에 따라서
빛 받는 영역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스캐터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이트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이쪽에 이렇게 뽀샤시하고 아래쪽이 안부인데 안부 자체도 이렇게 완전히 어둡지 않고요.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좀 발광하는 스캐터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럼 클라우라이트가 이제 이런 라이트 조명 상태를 임시로 만드는 건 알겠는데 결과물이 뭔지를 보면요. 이렇게 C2라는 볼륨을 추가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덴시티만 있었던 거를 이렇게 C2라는 볼륨 하나를 직접 추가해 준 거죠. C2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C2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봤었죠? 우리가 컬러를 나타내는 어트리뷰트가 CD였죠. 근데 CD가 아니라 얘는 C2네요. 자, D가 디퓨즈의 약자고요. E는 에미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후디니에서는 에미션 패스를 컬러를 지정할 때 이렇게 C2라는 이름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후디니에서 쓰는 이런 약간 일종의 정해진, 약속된 어트리뷰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C로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에미션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구름이 빛이 나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 라이트 노드 안에 들어가 보면요. 프로퍼게이션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맥스 덴시티 뭐 이렇게 복잡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빛의 위치를 주면은 거기서부터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빨리 통과되는 곳은 이렇게 더 발광을 하게 되고요. 오래 걸리는 곳은 점점 어둡게 만들고 뭐 이런 안에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C를 계산해낸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들을 막 바꿔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 경험상 그렇게 뭐 변화는 하지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 요런 값이 최저값이야. 뭐 이런 그런 무슨 롤이 있고 이런 거를 찾아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다만 요 라이팅 쪽에 가보면은 이 라이트의 기본 컬러를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인텐시티도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 있어서 이제 빛이 굉장히 밝은 이런 쨍한 날과 어두운 날 정도, 이렇게 먹구름이 보일 정도의 이런 어두운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광량을 조절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컬러 램프인데요. 우리가 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색상을 따로 잡아줄 수 있어요. 구름을 이제 물론 실제로도 좀 그렇지만 또 영화나 이런 데서는 왜 컬러가 좀 풍성한 컬러감, 색감 뭐 이런 것들을 원할 때들이 있는데요. 구름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햇빛이 때리게 되면은 가장 밝은 곳은 아무래도 태양의 색상이 조금 묻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약간 노란 톤이죠. 태양이 이렇게 약간 묻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어두운 데는 이렇게 하늘의 색상들이 이렇게 남반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푸른 톤을 띠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건 좀 오바스럽고 노골적이고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은 이렇게 좀 푸른 톤을 띠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맞춰주면은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풍성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더 이렇게 예쁜 느낌의 구름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되고요. 뭐 또 예를 들어서 노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을이니까 밝은 쪽은 좀 이렇게 석양 느낌으로 이렇게 붉은 톤으로 간다 그러면 안부 쪽은 푸른색이 좀 섞여서 약간 보라색 톤으로 약간 보라색 톤으로 뭐 잡아준다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 차이들을 좀 줘서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풍성한 색감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명부랑 안부를 따로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석양이 이렇게 밝지만 이렇게 타들어가는 석양은 좀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빛의 세기 자체도 좀 약간은 좀 약하게 가는 게 더 어울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름에 라이팅 관련된 이런 색감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노드가 클라우드 라이트라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름을 이제 어떻게 제작하는지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이 라이트 이제 우리가 아까 구름 작업할 때 이렇게 단일 구름을 만들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없진 않겠지만
자, 뭐 영화에서 하늘에서 저기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구름으로 모양으로 뛰어가 그러면 딱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나쁘지 않겠죠. 자, 다만 이제 우리가 대부분 구름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 소스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자, 그 경우에 우리가 캐시를 만들 때 이렇게 라이트까지 꽂아서 캐시를 만들어 버리면 이미 이 구름 자체의 빛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을 혹시라도 로테이션이라도 시키게 되면은 이 빛 방향이 같이 움직이게 되죠. 네. 물론 기본적으로 라이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빛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빛이 오는 데가 밝은 건 맞는데 예, 스캐터 방향 자체가 아예 뒤틀려 버리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미리 돌아서 들어오면은 이거랑 아까 그냥 빛 된 거 돌린 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빛의 방향 자체가 틀어져 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이트 뭐라 그러죠? 이 리그 자체는요. 그 구름을 캐시를 만들거나 우리가 이렇게 돌려 쓰거나 배치해서 쓸 때는 사실 적합하진 않고요. 만들어진 구름을 가지고 이렇게 뽑아놓은 구름을 가지고 돌려놓고 나중에 이 노드를 추가해 주는 게 더 올바른 파이프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름 어떤 노드들로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구름 소스들을 한번 몇 가지를 제작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